자, 이제 제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쌍괄호 2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이 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을 이렇게 옮겨 두었습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전체 윤곽 파악되고 있죠. 이러한 쌍괄호 2번 광역도시계획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쌍괄호 1번 광역계획권에서 수립되는 그런 계획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역 하자마자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내용은 둘 이상이라는 것일 겁니다. 둘 이상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2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약속을 해 두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2인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성인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역도시계획의 성인권자 또한 자연스럽게 2인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순식간에 이 화면에 제시되어 있는 전체 윤곽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순서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쌍괄호 2번 광역도시계획 세 가지로 나누어 전개할 것입니다. 동그라미 1, 2, 3으로서요. 먼저 동그라미 1번 광역도시계획의 정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의 정의는요, 국토계획법 바로 이 부분이죠. 제2조는 정의가, 즉 용어 정의가 제시되어 있는 조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고요. 그중 제1호에 광역도시계획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죠. 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라고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를 따서 제가 이렇게 옮겨 두었습니다. 따로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줄여서 장기계획이라는 것은요,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앞으로 이렇게 갈래요 라고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속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행정쟁송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 반복 학습할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그라미 1번 마무리 짓고요. 동그라미 2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우리는 이미 약속을 해두었고요.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립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승인권자는 2인이라고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승인권자 2인은요,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2인이라는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바로 지정권자이자 성인권자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관할 하에 있는 분들이 바로 공동으로 왜 둘 이상이 관련되어 있을 테니까요. 공동으로 수립권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의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요. 두 갈래로 나누어 전개할 것인데요. 가점과 나점 말입니다. 그럼 가점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나점에서는 예외가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나점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당연히 나점 예외 하고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때? 짜고 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어갑니다. 가점 원칙입니다. 성인권자는 2인이고요. 수립권자는 4인입니다. 왜? 각각 둘 이상이 관련되어 있을 테니까요. 각각 둘 이상이 관련되어 있을 테니까요. 여기도 두 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 더하기 2는 당연히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때요? 따로 외울 이유 전혀 없겠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성인권자가 될 때 당연히 공동수립권자는 시도지사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도지사가 성인권자가 될 경우에 있어 공동수립권자는 시장 군수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같은 도의 도지사가 성인권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관할 구역에 속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 표시는 글자 그대로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난 뒤에 무조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일정한 기한을 정해두고요. 그런데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권한을 회수해서 뺏어와서 그 성인권자가 몸소 직접 수립을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어야 할 것입니다. 어때? 핵심적인 내용 파악되었죠? 그럼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광역계획권 지정일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주었는데도 그 이내에 성인 요청이 없으면은 조금 살을 붙여볼게요.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단독으로 몸소 직접 수립을 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시 한번 다짐 받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가점과 나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가점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점은 당연히 예외가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 이제 정말로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점 예외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점 또한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외가로 가와 외가로 나로서 말입니다. 외가로 가 또한 두 갈래로 나누어 전개할 것인데요. 쌍괄호 가와 쌍괄호 나로서 말입니다. 자, 내용이 외가로 나가 외가로 가보다
간단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그 예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지 않고 그 위의 분께서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되겠죠.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만 예외가 될 것입니다. 어때? 따로 외울 이유 없겠죠. 예, 구체적으로 시장 군수가 협의 후에 요청하는 경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협의와 요청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협의 후에 요청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럼 도지사인 이분께서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장 군수의 협의 후 요청이 아니라 그냥 요청이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여전히 공동 수립 방식을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외가로 가의 쌍가로 가와 쌍가로 나입니다. 전자처럼 시장 군수가 협의와 관계없이 그냥 요청을 해올 그런 경우라면요, 이러한 시장 군수와 도지사가 함께 도지사까지도 개입하여서 함께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쌍과르나에서는 당연히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다면 그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개입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공동 수립을 할 수 있는 길을 또한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당연한 내용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쯤 해도죠. 그리고요, 만약 시장 또는 군수가 혹은 시도지사가 함께 바로 전자에 해당되겠죠. 함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1인이 어때?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파악되고 있죠. 단독으로 요청하는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혼자서 요청하지 마시고 타일러야 되겠죠. 재협의를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 협의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 그러면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인 표현이죠. 국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몸소 나서서 조정할 수 있는 길 또한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도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정리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마지막 항목인 동그라미 3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 공고, 열람, 절차에 관하여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그라미 3번은 세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점, 나점, 다점으로요. 당연히 가점에서는 수립 절차가, 그리고 나점에서는 승인 절차가, 그리고 다점에서는 공고, 열람 절차가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일단 정리하고요. 가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립 절차는요, 최초로 기초조사를 하고요. 뭐든지
기초적인 내용을 조사부터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 공청회를 개최하고요. 이런 공청회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의견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립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조사는 의무사항, 즉 필수사항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주묵구구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에는요, 공청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공청회에 대해서는요, 다음 화면에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청회는요, 14일 전에 공고를 하여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민과 관계 전문가 하자마자 공청회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쯤 해둡시다. 그런 다음에는 의견 청취를 해야만 할 건데요. 당연히 지방의회와 관계 행정청, 다른 관계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할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수립 절차가 끝난다면 당연히 승인 절차가 나타나야 되겠죠. 승인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승인의 경우에서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협심입니다. 협심이라는 것은 협의와 심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화면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정리가 이어져 나갈 테니까 말입니다. 자, 협의의 상대는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협의하자마자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걸 기억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협의는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만약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되어 있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만약 도지사와 관련이 있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승인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요, 마지막 단계로서 공고 및 열람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러한 공고에 대해서도 뒤에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고 및 열람 절차가 바로 다점의 절차입니다. 자,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요, 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행정쟁송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국장이 성인권자라면요, 시도지사께서 공고를 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성인권자인 경우라면 시장군수께서 합치면 총 4인이죠. 합치면 총 4인입니다. 이분들께서 바로 공고를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열람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열람은 30일 이상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우리가 약속했던 내용들 추가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라든지 협심이라든지 공고 등속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공청회, 협심 등의 내용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에는요, 공고와 고시가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요, 먼저 참고 표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용은 제1강부터 다루어 왔던 내용입니다.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계획 또한 상하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최상위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하위 계획에 해당하는 것이 도시군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위 계획은요, 한 번 더 적어볼게요. 하위 계획은 반드시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상위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맞아 떨어져야 한다. 라는 것까지도 이미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비춰볼 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계속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최상위 계획이라는 것은요, 타당성 검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 파악되었죠. 그리고 도시군 계획 또한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말입니다. 잠시 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걱정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다루어 보았고 말입니다. 이쯤 해두죠. 이쯤 해두고 자, 화면 정리하고요. 예고해 드렸던 대로 먼저 공청회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공이라는 것은 드러낼 공이고요. 청이라는 것은 들을 청이고요. 회라는 것은 모일 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는 드러낼 공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러라는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한 모임이라는 표현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때요? 따로 외울 이유가 없겠죠?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쯤 해두고요. 순서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줄 꺼가면서 외울 이유 없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벌써 파악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도 공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덧는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회 혹은 늘어서 회이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거 핵심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나 행정기관에서 말이죠. 일의 관련자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공개적인 모임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청회는 말이죠.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사회 일반의 영향력이 큰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말입니다. 심의에 앞서서 여기에 심의가 나타나 있죠. 국회나 행정기관이 학자, 경험자 또는 이해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협심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심은 협의와 심의를 합친 표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협의입니다. 협의라는 거 한자 뜻풀이를 해보면 합할 협, 언어날 의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논한 내용을 합쳐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둘 이상의 당사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외울 이유가 전혀 없죠.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여서 여기에 의가 나타나 있고요. 서로 둘 이상의 당사자가 라는 것은 합할에 해당될 겁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가 협에 해당될 것이고 이 부분이 어에 해당되면서 합쳐 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협의라는 것은요, 그냥 토의하고 언론만 하여서 일정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겠죠. 그냥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는 것이니까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그러한 행위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 반하여 심의라는 것은요. 한자 뜻풀이를 해보면 살필 심, 의논할 의로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라는 것은요. 심사를 하고 토의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합쳐 심의라고 하는 겁니다. 심사라는 것은요. 자세히 조사해서 등급이나 당락 따위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때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이분들께서 토의를 하는 것, 즉 토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하는 것을 심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 도시군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라는 것은 드디어 광역도시계획이 마무리됨을 나타내게 되겠죠. 당연히 도시군 계획을 다루기에 앞서 공고를 정리하게 될 것이고요. 이거 정리해 드린다라고 이미 제가 약속해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공고와 고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외가로 2번에서는 도시군 계획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광역도시 계획을 주로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 이후는요. 다음 강의에서 다루기로 약속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와 고시라는 것도 반드시 구별하여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는 동일합니다. 바로 알릴 고자입니다. 둘 다 알리는 것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공고라는 것은 드러낼 공, 알릴 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고시라는 것은요, 알릴 고, 보일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공고는요, 일정한 사항을, 공이라는 것이 바로 일반인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바로 이 부분이죠. 위한 문서입니다. 어때 핵심 사항 바로 파악이 되었잖아요. 반면에 고시라는 것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거는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이런 것은 반드시 일반인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예, 알리면서 보여주기까지 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고시라는 것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 이후의 내용은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